안녕하세요. 영화인문학 교수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영화 속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계층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계층화는 부, 소득, 교육, 인종, 민족성, 성별, 사회적 지위 또는 그것에서 파생된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권력으로 사람들을 그룹으로 분류하는 사회를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주제로 두 가지 영화를 선택해 봤는데요. 첫 번째는 언터처블 1%의 우정입니다. 이 영화는 프랑스 영화인데요. 루이 14세나 마리 앙투아네트와 같은 유명한 왕들이 있죠. 그만큼 사회적 신분 제도가 뚜렷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선비와 일반 농민과 천민으로 사회를 계급으로 분류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서 수많은 갈등과 그들만의 문화, 그리고 교육, 종교 등 다양한 불평등과 갈등으로 계속해서 사회는 새롭게 만들어지고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은 신분제도가 없어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신분제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놀라웠던 게 학생들에게 혹시 본인이 무슨 성씨인지 알고 있냐고 물어봤는데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성씨는 물론이고 파와 족보까지 확인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만큼 우리나라는 태어난 가문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즘 아이돌 그룹들을 보면 한두 명씩은 꼭 외국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인상 깊은 나라가 바로 태국인데요. 2PM의 니쿤이나 아이들의 인니와 같은 경우는 태국에서도 높은 계층에 속하는 그러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블랙핑크의 리사와 같은 경우는 일반 평민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그러한 셀럽으로 인정받고 있죠. 영화 속으로 다시 들어가 볼까요? 실제 인물인 필립 포조 디 보르고 가문은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시절부터 부와 명예, 권력을 모두 갖춘 정말 전통적인 명문가라고 할 수 있죠. 인도의 네 가지 계급으로 보자면 브라만에 속하는 1%의 주인공 필립과 가장 낮은 수드라보다 더 낮은 불가촌 천민이라 불리우는 하리잔 계급의 하위 1% 드리스, 이 둘의 우정을 그린 영화죠. 그런데 드리스는 영화 속에서 세네갈계 흑인으로 등장하지만 실제 인물은 압델 야스민 셀로라는 아랍계 인물입니다. 이 둘의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많은 프랑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야기입니다. 학생들과 함께 토론을 해보았는데요. 내가 만약 드리스라면 혹은 필립이라면 우정은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아무래도 경험과 배경이 너무나 달라서 순간적인 호기심으로 일시적으로는 친구가 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우정 관계를 유지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고용인과 고용주라는 수직적 관계 자체가 우정이라는 단어를 쓰기에는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또 반대로 성격이 잘 맞고 티키타카가 잘 된다면 성별이나 인종, 경제적인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도 상상해 보았거든요. 갑자기 재벌 2세가 우연히 저와 친구가 된다면 그 친구는 에스카르고를 먹으러 가자고 하는데 저는 골뱅이가 더 먹고 싶은 거죠. 게다가 저에게 에스카르고를 계산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면 왠지 자존심이라는 이유로 친구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렵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결국은 사회를 잘 성장시키는 것은 동정이 아니라 동등이다 라는 결론이 내렸습니다. 다른 부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서로에게 배우며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보고 함께 시간을 즐기고 행복을 느끼는 것. 그러한 자세가 우리를 진정한 친구로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영화는 스페인 영화 더 플랫폼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계급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죠. 보는 사람에 따라 워낙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서 평점도 굉장히 다양한 흥미로운 영화입니다.
영화의 원제 엘 오요는 스페인어로 구멍, 구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존과 가장 가깝게 연결된 음식이라는 것을 매개체로 그 권력과 지위와 인간의 탐욕과 같은 것을 보여줍니다. 영화에서는 수집 감옥에 들어갈 때 딱 한 가지의 개인 물건을 소지할 수 있는데요. 주인공 고랭은 돈키호테 책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엉뚱하지만 한 가지를 생각해내면 엄청난 실천력을 보여주고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는 돈키호테, 미하루의 딸을 지상으로 올려보내는 것은 거대한 변화의 메시지이고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소설은 이상을 비웃는 사람들에게 이상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로운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트리마가시가 환영으로 등장해서 돈키호테 화법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영화가 전달하려는 돈키호테의 메시지도 더 잘 알아챌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학생들과 만약 우리가 수집 과목에 들어가게 된다면 어떠한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재미있는 대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생명이 위험한 곳일 수 있다 보니 자신을 보호하는 칼이나 총, 무기 등이 가장 많았고요. 어떤 한 학생이 나는 후추 스프레이를 들고 갈래요. 총이나 칼은 너무 무서워요 라고 하길래 제가 후추 스프레이는 인육을 먹을 때 양념으로 좋겠네요 라고 말했다가 교수님 너무 잔인해요 라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뭐든지 나오는 도라에몽 주머니를 가지고 가겠다라는 친구도 있었고요. 식욕을 잊고 위협적인 사람들에게도 마음을 열 수 있는 음악으로 소통하기 위해서 통기타를 가져간다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꽤나 낭만적이죠? 여러분도 한 번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마지막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딱 하나의 물건. 그것이 우리의 신념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회 계층의 이동은 점점 어려워진다고들 합니다. 더 이상 개천에서 용은 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고 싶습니다. 나는 아직 이무기다 라고 말이죠. 언젠가 하늘로 승천하는 저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 그럼 플랫폼에서 매달 눈을 뜰 때마다 333층에서 머무는 삶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치를 믿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나가면서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화인문학 교수 김태희였습니다.